네, 제가 화요일마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제가 물론 본업도 있지만 저도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교수님한테 그 배운 걸로 여기저기 가서 좀 그 재생산에서 좀 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 비용을 내셔야죠. 제가 큰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제가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시간 우리 또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주 그냥 꽉 차네요, 우리 장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좀 덜 차야 되는데 그래서 꽉 찹니다. 네, 그래서 까마귀가 날기로 했습니다. 좀 배가 떨어지셔야 돼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 이남우 교수님의 그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찍는데 오늘은 아마 금융계에서 가장 그 원로로 지금 활동하시는 강창희 대표님을 모셨어요. 근데 저랑은 인연이 있는 게 제 첫 직장이 대우증권이었는데요. 1990년에 제가 말 다닐 때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오늘도 세 군데 강연 방송 출연하시고 마지막에 제 유튜브 나오신 걸 보고 요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인생은 은퇴 설계는 20, 30세부터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이게 상당히 좀 와닿고 오늘 좀 재밌었습니다, 콘텐츠가. 5만 저희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거든요. 봤습니까? 그러니까 5만 1,100명 돌파하셨는데 우리 5만 유튜버 이 소식을 또 박상준 이사가 너무 부러워한다. 이제 아직 500, 600 저희가 막 100명씩 늘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빨리 10만 돌파하셔서 실버 버튼 받으시기를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또 15만 유튜버께서. 오늘 또 무슨 재밌는 얘기 해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잭슨 홀 에서 그 파월의 약간 강력한 발언이 좀 화제고 이틀 사이 주가가 한 5% 빠졌죠. 근데 이제 그 매주 주말에 그 블룸버그를 그 유튜브를 틀면 로렌스 서머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월가에서 서머스가 자타가 공인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내공이 깊은 천재 같은 분인데 이분이 그 주옥 같은 얘기를 매주말 하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했어요. 맞아요. 거봐라, 이제 조금 제대로 하네. 근데 실제 그 나이는 서머스보다 파웰이 한 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요것과 관련돼서 그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한번 엮어보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이미 몇 주 전부터 금리가 올라가서 약간 조심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전혀 경계를 안 하고 이제 영어로 complacent라는 말을 쓰거든요. 안일하게 봤다가 특히 이제 그 약간 휴가 비슷하게 휴양지에 한국으로 치면 평창에 지금 다 가서 모였는데 갑자기 이제 강경한 발언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파웰은 가령 S&P가 4천 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4천이면 퍼로 한 18배거든요.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지금 금리를 낮추는데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은 거여서 약간 의도된 발언인데 약간 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뉴스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일론 마스크 뉴스인데 좀 전에 저희도 그 얘기를 했지만 루시드가 한 80억 달러 유상증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자를 할 건지 발표는 안 했지만 돈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루시드, 리비안 둘 다 매년 한 5조 원 이상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한 80억 달러면 시총의 한 30%니까 충분히 한꺼번에 증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약간 좀 충격이 될 것 같고 역시 테슬라와 대항마라고 하지만 루시드랑 리비안의 조금 격차는 실력의 차이는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관련돼서는 지금 노르웨이에 또 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원자력을 지지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저장 기술 이 되게 진짜 앞으로 중요하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진짜 세상에서 알기 어려운 게 환율하고 유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가 플레이나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브룩필드 같은 그 대체 자산 운용 회사 거기에 뭐 최강자죠. 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산 운용사나 그 펀드들이 다 상장돼 있어서 이거를 플레이하는 게 고인플레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테슬라가 이제 저희 미국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 70%라고 그러지만 실제 테슬라가 눈에 띄는 건 서부하고 일부 주입니다. 그러니까 직판을 테슬라가 전기차를 할 수 있는 데가 10개 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테슬라고 서부, 그다음에 뭐 미시간 이런 데인데 이제 대부분은 미국이 주법에 의해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딜러, 독립적인 딜러를 통해서 팔게끔 주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도 지금 이제 공급을 늘리니까 자기네도 이제 판매 창구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루이지아나 주를 헌법에 부여된 그런 권리를 위반한다고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비슷한 식으로 테슬라가 미시간에서도 해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게 텍사스에서 지금 큰 그 기가 팩토리를 짓는데 테슬라에서는 직판을 못 합니다. 텍사스에서요? 그래서 제조를 하면 주를 떠났다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다시 이제 들어온다는 약간 아이러니.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그 주들이 50개 중에 많은 주들이 특히 이제 자동차랑 부품 업종은 노조가 좀 강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또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좀 너무 비효율적이네. 어차피 옆에 주로 갔다가 온라인 사서 올 수 있는데. 근데 미국 이런 데는 되게 로컬 그 동네 가게를 중요시해서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도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어떠한 그 일부 지역인데도 거기 보면 뭐 맥도날드도 못 들어오고 뭐 그런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로컬 상인을 보호하고 우리는 거기에 가겠다 그래갖고 그 대규모 그 양판점이나 이런 데들 프랜차이즈들이 못 들어오고 이것도 약간 그런 그 맥락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동차가 빅3가 있어서 얘네가 제조를 하면서 판매까지 컨트롤을 하면 너무한 게 아닌가. 그래서 로컬리 고용을 하고 로컬 경제에 기여하는 이제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딜러는 이제 로컬이니까. 그렇죠. 생산은 딴 데서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다 독립적인 딜러니까 이제 그 주인도 이제 로컬 뭐 이제 그 동네 이제 유지겠죠. 자, 그럼 일단은 매파적인 발언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적으신 문서 보니까 그 건전한 조정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좀 아프지 않았습니까 혹시? 근데 뭐 바닥에서 한 20%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 큰 종목이 한 40% 올랐으니까 길게 보면 뭐 조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때마침 조정을 받을 타이밍에 걸렸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6월 달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반기가 큰 그림을 보면 바닥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6월 중순부터 랠리가 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뻤지만 너무 상승의 폭이 좀 커서 좀 걱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이번 조정이 좀 꼭 필요한 그런 좀 쉬었다 가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가기 위해 해서 약간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래서 이제 그림 여기를 보시면 그 이제 로렌스 서머스가 이분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16세 때 MIT를 들어가서 금방 졸업을 하고 28세에 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28세에 학생이 아니고 대학원생이 아니고 교수가 됐고 40대 중반에 그 미국 재무부 장관 클린턴 밑에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뭐 학번을 까거나 나이를 까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마치 그 지난 1년 동안 블룸버그의 주말마다 출연해서 파웰에 대해서 엄청 무시하는 인정을 안 하는 좀 그런 발언을 했다가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여기 보면 이제 very pleased 아주 나는 그 파월의 발언에 만족한다. 이제 그런 말을 처음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서머스는 뭐 하버드대 총장도 했지만 집안이 대단해요. 그래서 삼촌 두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아버님 어머님 다 경제학 그 박사 교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석학이고 이제 실무 경험도 많으니까 이제 그 뭐 이런 이제 좀 거침없는 발언을 하죠. 약간 하마평에 오른 적도 있지 않나요? 저기 뭐 파월 뭐 후임으로. 근데 본인이 뭐 고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왜 서머스가 월가에서 되게 주목을 받냐 하면 이분은 이제 민주당 집권 때 이제 그 강요를 했는데도 실제 작년 초부터 그 바이든이 아주 그 돈을 풀어서 재정 확장 정책을 할 때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파웰이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고 그래서 이제 워낙 내공이 있는 분인데 이제 그렇게 반대편에 섰다가 이제 처음으로 연준이 이제 중심을 좀 잡고 시장에 끌려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시장을 조금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파웰 발언이 뭐 시장을 조금 힘들게는 하지만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와이오밍 저 잭슨홀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왼쪽은 뉴욕 그 페드 그 총재인 그 존 윌리엄스 이제 캐주얼하게 입고 이제 웃는 모습이고 가운데가 이제 넘버 2인 그 브레이너드죠. 이제 이분도 환하게 웃는데 파웰 의장만 이제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아주 심각한. 그래서 상당히 좀 하여간 뭐 사진이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런 분위기를 좀 나타내는. 근데 하여간 꼭 필요한 발언을 했고 좀 전에도 그 미래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인플레랑 우리 진짜 그 전면전을 치르겠고 그 결과 성장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발언이거든요. 원론적인 발언이어서 뭐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지금 부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가가 한 5% 종목에 따라서는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빠진 것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타격을 받는 게 맞으니까 주가가 좀 내려오는 거는 맞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요 그 테이블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9월 이제 다가오니까 2023년 거를 갖고 제가 추정치를 잡고 하면 한 18배예요. 18배면 앞으로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나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과거 5년 10년보다는 퍼가 조금 내려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약간 그 파웰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여간 S&P 기준으로 4,000을 넘으면 조금 이게 뭐 좀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주가가 조금 좀 가라앉아야지 경기도 좀 가라앉고, 왜냐면 경제가 심리적인 면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가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빠질 걸로 안 보이는 게 실제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가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걱정해도 괜찮았고 설비 투자도 2분기 숫자를 뜯어보니까 설비 투자가 2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런 얘기를 했지만 투자는 또 열심히 하고, 그게 실제 다음에 업사이클이 나오면 그 수요를 충분히 내가 인조이 하겠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그 자사주 매입액을 그 설비 투자로 나눈 퍼센티지인데, 그러니까 설비 투자 분모도 큰데 자사주 매입액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것도 있고, 주가가 나름대로 비싸지 않다고, 내 회사 우리 회사 주식이 비싸지 않으니까 주식을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마이크로 레벨에서 기업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주가 조정을 받아도. 그래서 뭐 박스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연말까지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봤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그 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 내용을 이제 교수님한테 배워서 딴 데 가서 좀 많이 써먹었던 내용.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저도 뭐 자주 틀렸어요. 근데 뭐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기업들의 경영 활동, 투자, 경영 성과가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매크로는 이제 그거의 어떤 환경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금리가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보게 되면 올해까지 4%를 또 전망하시는 과격한 분도 계시는데 일단 파월은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좀 보이는데 하여간 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만약에 9월달 50bp, 11월, 12월에 25bp가 아니고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은 조금 저희가 한번 염려해도 될까요? 걱정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월가 컨센서스가 올해 연말이 뭐 한 3% 중반대인데 그게 최근에 바뀌어서 내년 초까지 해서 뭐 3.75 한 4% 정도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 정도가 좀 합리적인 전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연준의 파웰이 지금 이제 금리를 너무 진짜 뭐 75bp를 2번 하고 뭐 그다음에 마지막에 50bp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진짜 시장을 금융시장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사람도 결국은 월가 출신 아니에요. 칼라일에서도 오래 일했고 바이어 펀드도 만들고 나름대로 이제 선수인데 시장하고 교감하고 시장을 그 시장하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학자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그런 그 약간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좀 극단적인 학자적인 견해로 밀어붙이는 그런 거는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두 번째 머스크 원자력 지지 선언한 것도 같이 얘기할 건데 오늘 나왔던 기사 보니까 트위터에서 내부 고발자가 자기네 전산망이 완전 엉망이어갖고 가짜 계정을 자원하지 못했다는 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또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또 힘을 받아갖고 SEC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소송전이 일론 머스크 쪽에 기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 보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가 이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트위터가 그동안 경영이 진짜 엉망이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CEO도 실제 그 지금은 물러났지만 이제 겸임을 할 정도로 그랬고, 그다음에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해커 출신인데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영입이 돼서 이런 그 보안 쪽에 이제 신경을 쓰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동안 숨겨진 내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폭로한 거 아니에요. 위슬블로우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위슬블로우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또 실제 그 보상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십억 몇백억씩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이 머스크가 워낙 뛰어난 천재 경영자라고 해도 자기가 하루에 24시간 뭐 잠을 좀 자면 뭐 한 18시간 일한다고 치면 이러한 이제 계속 그 분쟁, 그러니까 법률적인 서류를 자기가 설명을 변호사한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증인으로 이제 법원에 이분을 또 이제 그 세운다고 이제 그러죠,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너무 그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런 게 테슬라 경영에 조금 이제 부담은 간다고. 그래서 이제 역시 그 키맨 리스크가 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그 걱정이 조금 된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바빠요, 그죠? 또 왜냐면 연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제 공식적인 자식만 10명이니까. 그렇습니까? 몰랐는데요. 그게 되게 바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유가 그 오일 가스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지난주에 계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에너지 컨퍼런스가 있어서 뭐 업계 행사고 이제 정부 관계자도 많이 왔는데 이제 여기서 강조한 게 너무 흑백 논리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시장을 보지 말자. 그래서 뭐 우리가 모든 걸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석유와 천연가스는 당분간은 계속 우리가 필요하고 이들 회사가 계속 채굴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 갖고 이제 재생 쪽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본인이 했고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그 정치적인 논란이 있지만 한국도 보면 이제 뭐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의견이 정부가 바뀌어서 뭐 국민들이 저희가 힘든데 근데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랑 그 건설을 잘하면 충분히 아주 그 좋은 대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 개인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재생 에너지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령 배터리 그 저장 기술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니까 이제 자기 회사 또 PR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진짜 어려운 게 경제 변수 중에 환율이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유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쉐브론을 살지 뭐 모빌을 주식을 살지 뭐 그런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적게 플라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브룩필드를 최근에 좀 많이 들여다봤는데 여기에 이제 한 20년 가까이 CEO로 부임해서 브루스 프라시라는 사람이 이제 대체 자산의 워런 버핏이라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서 기업의 주가나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제 사들이고 그래서 롱텀으로 보고 그래서 진짜 검증된 그런 실력을 보이고 뭐 한국에서도 IFC 세계 건물 들고 있어서 얼마 전에 미래 컨소시엄한테 팔았죠. 그래서 이제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그래서 대단한 그런 경영 성과가 있고 여기가 약간 그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한 7, 8천억 달러 운용 자산이 있고 장기적인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자산 운용사도 상장이 돼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하 펀드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이게 이제 그 리얼 에셋 그러니까 이제 많이 투자해서 여기 한 4,000km가 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력 발전소 뭐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 그 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워셀 그 한국은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다 갖고 있지만 중국 같은 데는 걸 다 팔아서 상장시켰잖아요. 리치처럼. 리치처럼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거가 인도인가 이건 블란서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가를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연 10% 상승, 10년 동안은 연 12% 상승.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자산인데도 거기다가 이제 배당을 3%를 더하면 뭐 이 정도면 저는 상당히 훌륭하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많이 지고 하는 투자보다는 가급적인 리스크를 좀 적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두 자릿수 리턴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투자 대상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제가 이제 찾아보고 이것저것 더 보면 볼수록 브룩필드 관련된 그 자산운용사나 이제 펀드가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저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네요. 주가가 이게 약간 그 우리나라의 이제 맥쿼리 인프라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근데 좀 규제 환경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쉽게 M&A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되게 좋은 그 여기 시가총액이 한 25조 원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기업이었습니다. 1년 동안 약 14%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방어적인 성격도 좀 있죠. 그렇죠. 충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루지애나 고속건도 한번 같이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은 자동차가 원래 이제 직판이 안 되고 딜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비효율성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딜러들이 마진을 많이 갖고 가고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우리는 딜러를 거치지 않고 직판을 한다. 그게 이제 컨슈머와 터치 포인트를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 마진을 자기네가 갖고 가겠다는 그런 이유도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20%씩 되는 게 이제 아마 그런 건데 실제 이제 루이지애나가 2017년에 이제 주법을 바꿔서 테슬라 같은데 이제 직판을 완전히 금지하고 이제 딜러를 통해서 하게 팔게끔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테슬라가 이제 고소한 소장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많은 주들이 이러한 이러한 그 딜러의 모델을 뭐 50년대부터 계속 채택을 해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기업 재벌에 익숙해서 삼성, LG가 판매도 같이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되게 로컬 그거를 중요시하고 이제 전기차는 또 그 고장이 많지 않잖아요. 뭐 엔진 오일을 갈 필요도 없고 뭐 미시용을 갈지도 않으니까 실제 그 딜러들을 이제 자기가 차를 판 딜러 찾아와서 이제 정비할 리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직접 판매를 아마 50개 주에서 다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미시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그걸 극복을 해서 직판을 하고, 근데 테슬라가 텍사스 같은 데는 이제 남쪽에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이어서 네. 뭐 테슬라가 본사를 글로 옮겨가고 기가 팩토리를 짓지만 여전히 그 딜러를 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 시장의 주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니터하고, 이것도 제 생각에 아마 몇 달 동안 계속 중요한 뉴스 플로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바뀌어야겠네요. 이게 이제 뭐 물론 이게 그런 로컬 경제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약간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루지애나 주인가요? 이게 법을 바꿔서 못하게 막았다는 그렇죠. 거는 네. 이게 좀 뭐 테슬라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바뀔 수 있는 소지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GM 포드에서도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독립적인 딜러의 네트워크를 그동안 이용해서 수십 년 장사하던 GM 포드도 네. 자기네도 전기차부터는 직판을 하는 걸 하겠다. 근데 노조의 반발이 있어서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포드 CEO는 아마 한두 달 전에도 그걸 다시 강조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좀 더 확보하고 그렇죠. 고객하고 결국 계속 접점을 만들어야지 이제 전기차가 잘 주행으로 가고 그럴 때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그 프로젝트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 중요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는 CPI가 되게 중요한데, 네. 물론 전망은 안 되시겠습니다만 네. 조금 내려가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CPI는. 그러니까 그 고용 시장이 조금 그 꺾이는 모습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한 4, 5월부터 5월부터 주택 시장이 미국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 지표는 한 두세 달 걸렸잖아요. 꺾이는 게 나오는 게. 근데 고용 시장도 아마 꺾이는 모습을 점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 그 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제 임금 상승이 계속 되면서 그 부분이 스티키, 잘 안 내려와서 되게 인플레를 지금 발목을 붙잡는 그런 양상도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여간 그 전반적으로 매크로보다는 기업 산업 뉴스를, 그러니까 장 부사장님 워낙 그 잘하시는 이제 그런 쪽에 진짜 더 저희 개인 투자가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스권만 해줘도 좋은 종목들은 또 올라가니까 대세 하락장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 매크로는 그 정도로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상하고 네, 그러면은 오늘도 또 정말 또 좋은 세 가지 주제 준비해 오신 우리 또 이남우 교수님 보내드려야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그러면 또 잠시 광고 보시고 우리 또 개장시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